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 나왔나 하고 장이 끝난 후 트럼프의 관세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보려 했는데 발표 이후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거의 모든 주식들이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등 시도 3일째였지만 여전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반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보면 오늘 201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이 나타났지만 장 마감 이후의 급락 상황을 고려하면 내일 다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강력한 저항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들을 모두 돌파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소형주 역시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다른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이 약해 보입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테슬라의 상승 덕분에 이미 소비재 관련 섹터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는 오늘로 29거래일째 극심한 공포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공포지수 자체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지지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지선을 깼다면 부동산과 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지지선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채권과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은 오늘도 횡보를 이어갔지만 만약 내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심화된다면 금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며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광주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과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시장 전반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단독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4월 2일 기준으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0에서 2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현재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이라 하루에 5% 상승하더라도 다음날 5%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일은 드디어 관세 발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텐데 나스닥과 S&P 500이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갈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저점을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시장의 큰 악재이며 하락 추세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뚜렷한 매수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장중 3% 넘게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 6%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0일 저점을 지킬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저점을 깬다면 팔란티어는 당분간 횡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플릭스도 여전히 횡보 중이며 내일 저점을 깰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가장 적게 하락하는 종목이 진짜 리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관세 이슈로 인해 장 마감 후 급락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상승 반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지선을 테스트 중이고 내일 첫 번째 지지선인 $105 부근을 지킬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리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하루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일 대규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파락할 때 버티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옥석을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은 상승하며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들을 살펴보려 했지만 장 마감 후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을 따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종일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시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파락 후 장 초반에만 약간 하락하고 이후에 반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이지만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일 개파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만약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버스 ETF 전략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가의 매수를 진행한 뒤 마이너스 3% 손절을 감수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 손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등이 이어진다면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 장 마감 전까지 50% 이상을 정리하고 나머지 50%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처럼 하락장에서도 단타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이렇게 대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AM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업계에서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한두 개 정도의 기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최소 2등 아니면 1등인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통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보이는지 혹은 성장세는 없더라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은 장기 우상향 기업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MD의 가장 큰 경쟁사는 사실상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고 언제나 주식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TSMC와 ASML도 동종업계 기업입니다. 2024년 주당순이익과 2025년, 2026년의 예상치를 경쟁업체와 비교해보면 AMD는 2024년에 주당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올해는 41%,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실적 자체만 보면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024년에 무려 294%의 주당순이익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왜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130%, 내년에는 52%의 성장이 예상되며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은 늘 그렇듯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ASML은 올해부터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MD는 현재 업계 2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AMD 또한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며 AI 사이클의 수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AMD의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AMD의 주당순이익과 매출 증가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25년에도 주당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AMD는 현재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주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업계 1등이거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차트를 봐야 하고 그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적은 좋다는 전제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헤지펀드들이 관심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그 흐름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AMD는 작년 7월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이후 10월에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반등할 때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며 차트를 망가뜨렸습니다. 최근 3월 초에 하락세를 멈추고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MD를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그려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주가와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 주식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초록색 구간은 상승기, 빨간색 구간은 하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 구간에만 투자했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 구간은 하락이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는 어떤 종목이든 200일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숏트레이더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쉽고 최근 하락으로 인해 본전에만 오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가 많을수록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계속해서 눌리게 됩니다. 지금 AMD는 주가 4단계 중 하락기에 있으며 이 하락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저는 그 돌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추세 추종의 관점이며 장기 투자자나 단기 트레이더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내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내일은 아예 시장을 보지 않는 게 낫고 단기 트레이더라면 인버스 ETF를 활용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